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하루 건너 하루 천국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정신없으시죠? 자,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오늘과 같은 변동성은 물론 이제 평소 대비 조금 더 과하기는 한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큰 장대 양봉으로 엄청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음봉 사이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몇 프로짜리입니까? 4%짜리입니다. 4%. 코스닥 일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하루 등락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이때 보시면 1월 26일 날 7%대 움직였고요. 7%대 급등 나타났고요. 그 다다음 날도 보시면은 4.7%대 지수 자체가 이렇게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움직이는 거야 라는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큰 변동성과 롤러코스터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변화들이나 출렁거림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드렸었죠. 케빈 워시라는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이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 양반은 매파냐, 비둘기파냐, 매둘기냐, 이거 뭐냐 얘는 도대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케빈 워시에 대한 성향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영상을 되게 길게 녹화를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길게 녹화를 해드렸냐.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의 연준 의장의 임기가 몇 년이냐면 여러분들 4년입니다. 4년. 그럼 파월 의장이 올해 5월까지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연준 의장으로서 물론 미국을 메인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과 물가 안정, 화폐 공급 등 이런 것들을 어쨌든 통제를 하는 그 수장이 되었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결정권자의 성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권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의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이 좀 나타났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4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총 4년의 임기지만 지금 벌써 미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2월 달이니까 3개월 정도 좀 더 추가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4년 3개월짜리의 전체 플랜 중에서 이 전체의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시장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건데, 그 초입이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시장이 빠지고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에 대해서 빨리 지금 분석을 해놓고 시장에 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시면은 앞으로 3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두드려 맞지 않고 잘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내려드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무분별한 통화 공급을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필요한 데다가 딱딱 뿌려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연준의 이 잘못된 방식을 다 때려 부수고 갈아엎겠다라는 게 케빈 워시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줄이는 건 아니다. 구조적으로도 바뀐 게 없다. 시장의 돈은 계속 풀린다. 하지만 필요한데 풀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통해서 더 사고 싶었던 주식을 더 사라 라고 제가 어제 기준으로 딱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오늘 바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전지도 성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저런 브리핑들은요 제가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정보를 다양하게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또 익절하면서 수익을 봤던 종목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종목 하나 절반만 익절을 해서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제가 뭘 사고 파는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넓게 보시면 어떤 것들이 좋다, 혹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어떤 종목 사면 좋다, 이런 것들도 다 언급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 일렉트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리기도 했어요. LS 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가면서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거 따라가는데 개인적으로는 현대 일렉트릭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기타 그 밖에 또 바이오 하나 편입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쭉쭉 어떤 내용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든 종전이든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죠.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관련된 종목 전진 건설 로봇 이렇게 해서 또 코멘트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에 물리건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든 그래서 묶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적당한 회전을 가지고 트렌드한 종목들을 계속 건전하고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방향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또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중간중간에 딥하게 풀이도 좀 해드리거든요. 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유료 서비스 아니고요. 100% 무료
무료입니다. 딱 300명 한정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7명이에요. 미리미리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미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이 시장 출렁임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게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한단 말이에요. 영위하는 사업이 많을 때에는 뭐 홀딩스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이 지주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냥 A라는 기업이 밸류 테이블상 1번 사업을 하기도 하고 2번 사업을 하기도 하고 3번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실적이 어느 정도냐, 2번은 실적이 어느 정도냐, 3번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냐, 성장 동력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는 어떤 성향으로 보느냐? 가치주 성향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성장주 성향으로 보죠. 이렇게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브리핑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면 삼성 SDI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메인 사업은 전지입니다. 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브가 매출이 한 20%가 안 되는데요. 전자재료 쪽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재료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배터리 사업이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냐라는 거야. EV로 들어가는 게 일단 당연히 메인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ESS 요즘에 이제 준비하고 있죠. LFP. 근데 이제 LFP는 또 전기차에다가 기존의 3원계 플러스 LFP가 여기도 같이 판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1, 2, 3번 중에 3번에 해당하는 거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뭘로 봐야 됩니까?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전기차 업황이 어때? 라는 거에 의거해서 주가 변동성이나 등락이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만 실적에 따라 움직이겠죠? 어제 실적 발표했죠? 컨퍼런스 콜도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ESS. 얘가 부진하니까 얘로 대체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시장에서 얘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얘는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을 갖춰서 달려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생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발생한 실적이 얘를 커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 2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가치주의 성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요? 성장주의 성향을 보시면 된다. 그러면 얘네 둘은요, 적정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딱 계산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라는 게 아직은 계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 SDI 주가는요, 지금도 너무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내리꽂았던 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부진해서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올라오는 게 뭐 때문에 올라왔죠? ESS 때문에 올라왔는데 플러스 알파 전고체도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나야 되는데 까먹었던 EV를 ESS가 어느 정도 대체하니까 올라가는데 힘이 더 생기겠죠.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SDI 밸류가 지금 비싸냐라고 놓고 봤을 때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전저점 지금부터는 못 깹니다. 대한민국이 폭망하거나 코스피가 갑자기 반토막 나지 않는 이상 이 전저점은 깨고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전략.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밑에서 잘 샀다, 오히려 신규로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가 이런 영역이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팔지 않고 쭉 끌고 가는 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근데 반대로 물려있던 분이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온다고 팔아먹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넉넉하게 60만 원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그냥 편하게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고체 쪽으로는 놓고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건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탈중국입니다. 지금은 LFP 배터리 기준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중국이고 또 중국 기업들이고 그중에 CATL, BYD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아예 막아버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선택지가 어디예요?
국내 셀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은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가 화학기술 베이스거든요. 근데 이 화학기술 베이스긴 한데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자동차용을 생산을 했다. 그러면 자동차를 3년, 5년 타보면서 리스크는 뭔지, 화재는 뭔지, 변수는 뭔지를 다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판매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리콜해서 비용도 깨져보고 그 리콜로 인해서 또 문제점들 파악하고 개선하고 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마진도 안 남는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사업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에요. 나름 이거를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을. 근데 우리 한참 뭐 에코프로 막 2023년에 몇 배 올라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저도 이때 당시에 거의 한 1500% 정도의 수익을 냈었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근데 그냥 유명해서 뭐 남들이 다 2차전지 사니까 오늘 막 삼성전자 올라가듯이 그냥 남들이 다 사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느낌이었지 제대로 2차전지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물려있는 상태에서 뭐라도 공부를 더 하긴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 거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다 쥐고 있잖아요. 안 내주고 있잖아. 결국 주가가 오르려면 누군가는 팔고 또 새롭게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아져야 되고 시장 내에 전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흐름이 질 좋게 흘러가고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 얘기, 아직도 EV 얘기, 아직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가 왜 갑니까, 여러분들? 현대차가 로봇 밸류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 로봇 밸류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30만 원 밑에 있는 게 맞아요. 물론 뭐 저 PBR 정책이나 이런 걸로 레벨업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오른 건 어쨌든 로봇 때문에 오른 거니까. 이렇게 현대차처럼 기존에는 자동차 사업이 당연히 메인이고 지금도 메인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뭘 하려고요? 로봇. 그쵸? 이렇게 해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올린 것처럼 2차전지 섹터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이면 나타날 겁니다. 왜? 얘네들이 아직 모든 걸 고려한 그 적정 주가까지 안 왔거든요. 메모리 업황 여전히 호황이고요. 쉽게 꺾일 줄도 모르고요. 수급, 돈은 시장에 계속 들어오죠. 무지성으로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사죠.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거야. 여기서 몸집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메이저들은 투입되는 자금들이 뭐 수십조 원대니까 그럼 거기서 1%만 해도 돈이 얼마냐고. 그러면 거기서 입절을 하면 어디로 넘어가? 이제 빈집털이 하러 가요. 그게 어디야? 2차전지로 갑니다. 이런 구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2차전지가 다음 타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오기 전에 지금 당장은 바이오가 좀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 요것만 중간 점검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차전지는요. 다시 한번 과거만큼이나 그 정도의 영향력과 그 정도의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려면 해볼 수 있어요. 에코프로 보세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전고점 윗꼬리 빼고 요 정도 수준 놓고 봤을 때 25만 원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 차이 얼마 안 나요. 이 가격 다시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벌써 왔잖아요, 벌써. 그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눈 깜짝할 새 그냥 후딱 올라와 버리고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면 나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가 이런저런 브리핑,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들도 제가 뭘 들고 있습니다라고 공유도 다 해드릴게요. 그대로 뭐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정보를 참고해 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삼성 SDI 저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여전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초보틱한 생각입니다. SDI를 비롯해서 2차전지 종목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예 그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분명히 이제 그런 리포트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이기 시작을 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SDI 싸게 사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세요. 오히려 안 파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아시겠죠? 밑에서 잘 샀다. 25만 원 밑에 사가지고 들고 지금 수익 중이다. 팔지 마세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지금 이거 팔고 뭐 다 꼭대기에 있는 놈들 사야 되는데 밑바닥에 있는 놈들이 오히려 귀해요, 여러분들. 지금 안 파는 게 맞다. 아시겠죠? 물려있는 분들도 팔지 말고 그대로 일단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도 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2차전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조만간 또 매집주도 하나 여러분들 같이 제가 직접 다 떠먹여 드릴 거거든요. 주식으로 어떤 식으로 진짜 이렇게 돈을 버는가 제가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 누르시고 고정 댓글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